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대 교수. 네. 집단 사직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의료 현장을 떠난 지가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사실 의료 현장의 이제 마지막 최후 보루로 이 의료 현장을 바치고 있던 것들이 의대 교수들인데, 의대 교수들도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사단체들하고 정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나섰는데, 오늘 보니까 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어제는 전공의에 대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좀 늦추고 의사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오늘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의사 단체에서 이제 집계를 해본 결과 전국의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거나 혹은 사직을 하기로 집단 결의를 한 뭐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이미 뭐 100명 가까운 의사 교수들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었고, 일부 의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총회를 열어가지고 교수들이 이제 모두 참석하는 총회입니다. 그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그런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도 이제 오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에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다, 이런 이제 변함없는 입장을 강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어제 어떤 유연한 대처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시하고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였을 때는 상황이 좀 해결돼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짐작들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은 해결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의사 쪽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체로 이번에 이제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교수들 같은 경우는 2,000명 의대 정원을 이제 증원하는 이 계획 자체를 백지화를 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선결 조건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정부가 뭐 유예하는 방안, 그 면허 정지를 유예하는 방안 정도로는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명 증원안을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을 해도 당장 뭐 내일부터 의료 현장을 떠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큰 혼란이 뭐 곧바로 이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사직서가 만약에 이제 수리가 된다든지 혹은 이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교수들이 학교에 안 나오기 시작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진료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게 될까봐 이제 불안과 걱정을 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의교협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 소속 교수들은 자발적 사직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같은 소위 이제 준법 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 교수들의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거를 이번 주 중반 이후로 현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면 정부에서 제기한 양보안은 면허 정지 처분을 좀 유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유연한 대처라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정부에서는 의사단체 좀 물러설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2,000명 증원 이거를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의사단체 같고요. 그 이제 의사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지금 이제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 대한 면허 정지 조치, 그걸 이제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일단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정도 입장을 어제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밝힌 건데, 근데 이제 과연 이게 협상책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결정적인 양보를 받아냈다고 좀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 단체들한테 이제 취재한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의사 단체들 입장에서는 각각 개별로 면허 정지를 시켰을 때 그걸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텐데, 최종적으로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 주로 이제 이런 어떤 집회라든지 일종의 이제 의료 파업을 이제 주도한 경우에 의사협회 회장들이 종종 면허 정지가 유지된 경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게 뭐 대부분의 의사들한테 그게 이제 가능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결국 마지막까지 끌고 왔을 때 의사들이 불리한 사안이 아닌데 이걸 마치 양보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게 카드로서의 실효성이 없다. 지금 이제 의사단체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사태 개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정부나 혹은 여당에서는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선 거에 굉장히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어제 간담회를 한동훈 위원장하고 하긴 했는데 알맹이가 없었고 이제 공허했다라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뭐 입학 정원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대학에 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진척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일단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의사들의 요청을 정부에서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에 여당이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게를 좀 싣고 있는 거고요. 의사 단체들 쪽에서 봤을 때는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에 응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어떤 강경한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 정도를 정부 측에서는 좀 약간 큰 양보안으로 생각한 것도 같은데 의사들은 턱도 없다 뭐 이런 반응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뭐 2,000명 증원안이 이미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재안을 뭐 우리가 좀 중계를 해주려면 의사협회 쪽이나 뭐 혹은 의사단체 쪽에서도 대안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몇 명 증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제시를 해달라. 혹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도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대 교수들은 뭐라고 했냐면 애초에 2,000명 증원 입장을 철회를 해야 그 뒤에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애초에 그 방안을 물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굉장히 좀 이제 평행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의사단체도 한 명도 못 늘리겠다 이건 아닌 거고. 정부가 일단 원안을 철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어떤 증원 방안을 짜보자 뭐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제안 혹은 이제 뭐 건의를 받아들여서 면허정지 유예 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야당에서는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는 것도 결국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거는 총선역 기획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얘기도 해왔죠, 민주당에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사태 초기에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2,000명이라는 이제 센 방안을 내놓고 총선 가까워지면 타협하려고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영웅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인물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들을 해왔었거든요. 의심을 해왔죠, 계속. 그렇습니다.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 의사 때리기를 해서 정부가 일을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의사 단체에 양보를 해가지고 문제를 봉합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당에서 수습하려고 애초 시나리오를 짰다고 본다. 뭐 이게 이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지금 이 어떤 정부가 타협안을 내놓은 것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게 야당 주장이죠. 그것도. 중재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최소한 500명에서 한 800명 정도까지는 증원하는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의사단체도 어떤 이 자체, 타협 자체를 승리했냐 패배했냐 이런 관점보다는 정말 국민적 입장에서 이번에는 좀 바라보길 희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안이 벌써 이제 한 달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나 뭐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속이 타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좀 빨리 타결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의사단체 입장에서 거봐 우리가 완강하게 버티니까 또 양보하잖아 뭐 이런 어떤 식의 대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는 또 이제 국민들이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양쪽이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으니까 야당도 중재하고 뭐 여당도 중재하고 해서 그 명수 부분을 일단 빨리 좀 대략이라도 정리를 하고 서로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못 늘리겠다 이건 아니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제로베이스에서 안을 짜보자 뭐 이런 거였죠. 뭐 그렇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건데 몇 명을 늘려야 된다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전공의들 쪽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교수들 사이에서는 뭐 400명이다 500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간헐적으로 나왔었는데 뭐 그 의사사회 안에서도 합의가 완전 이루어진 사안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안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도 뭐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명도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다음에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현실적이진 않은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양쪽 다 현실적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치를 떠나서요.
오늘 총선 정책 공약이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총선 관련해서 정책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 관련해 가지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 이걸 좀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우선 이제 3자녀 이상 모든 가구에 대학 등록금 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2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이 확대를 이제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방안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다자녀라는 어떤 그 정책 지원 대상 을 할 때 기존에는 이제 뭐 3명 이상을 두고 다자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지자체별로는 또 2자녀 이상도 다자녀라고 쳐주기도 하고 정책에 따라 혹은 이제 뭐 정책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정책 발표를 하면서 이거 혼재되지 않도록 그냥 2자녀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겠다. 라는 또 방안을 좀 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애가 둘만 돼도 그 집 정도면 애를 많이 낳는 거지라는 인식으로 좀 이제 확대시켜야 한다는 어떤 컨셉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다. 뭐 이렇게 치켜세우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끔한 말을 덧붙였는데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매우 칭찬한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 다자녀 기준에 관련해서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문제 기존에도 이제 계속 민주당에서 강조를 해왔었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 문제 이것도 이제 각 가정에서는 굉장히 좀 아이들 키울 때 이제 부담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야가 오랜만에 좀 한 목소리를 낸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가 앞두니까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군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합의한 좀 선거 끝나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이제 공약으로 약속을 한 거니까요. 합의된 공약들은 아마 좀 추진해 볼 걸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논란이 있는 정책도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서울 지역 총선 유세 지원을 하면서 총선 정책으로 새로운 그 민생 지원금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 국민한테 1인당 25만 원씩. 그러면 이제 4명이 한 가족인 경우에 가구당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되는 셈이거든요.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액수인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뭐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해 왔었던 재산세라든지 이런 어떤 일종의 부자 감세 정책, 뭐 민주당 입장에서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를 하면 수십조 원의 재정적 여력이 생기는데 그 중에 13조 원만 사용을 하면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재원도 제시하긴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돈이 이제 동네에 풀리게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 지역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방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장을 보게 되면 돈이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냐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 정부가 좀 경제 정책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식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약간 저걸 옛날에 클린턴인가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여기서 약간 차용한 구호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제 대선 구호였죠.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서 요즘 이제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그 총선 구호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문제인데 미나리하고 대파를 집어들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오면 875원을 받을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오면 3,000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비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에서는 이 민생이벽 지원금에 대해서 자가당착적이다라는 비판을 오늘 내놨습니다. 일제히 여당의 이제 정치인들이 말을 쏟아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으냐 내릴 것 같으냐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이제 무리하게 재정 지원해서 풀게 되면 오히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서민 부담이 이제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추경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도 4년 전에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를 본 그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다라고 이제 꼬집었고요. 그리고 서울 중성동 갑에 출마한 윤희숙 후보도 페이스북에다가 이 그 무식하다라는 말을 맞받았습니다. 무식한 양반아 돈 풀어서 인플레 잡자는 이재명 당신이 바보다. 뭐 이렇게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 농산물값 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따 잠깐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농협
센터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농산유통센터에 방문했을 때 대파 한 단을 들어보이면서 이제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인 것 같다. 라고 했었던 발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총선에 있어서 민생 고충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단어다. 875원이라는 상징성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대파 챌린지라는 거를 후보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근데 이영선 후보 얘기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에 민주당 그 이영선 세종시 갑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 등록한 이후에 재산 공개 내역하고 민주당에 제출했었던 공천 그 서류를 비교를 해봤더니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내역이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제 서류 제출을 할 때는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뭐 이런 정도로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걸 보니까 아파트는 4채. 오피스텔이 6채가 있더라. 게다가 이제 아파트의 어떤 위치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봤더니 대출을 끼거나 이제 전세를 끼고 산 갭투기를 한 걸로 보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주당의 총선 그 공천 과정을 기망한 것이다. 이건 이제 당을 속인 것이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긴급한 결정을 통해서 공천 취소 결정을 했고요. 여기가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지역이죠.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아닌가요? 전통적인 텃밭이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선거라면 이길 가능성이 많은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겨왔던 곳이기도 하고.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한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꼴이 됐죠 지금. 그래서 공천 취소 발표를 한 뒤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팔을 잘라내는, 한 팔을 떼어내는 심정으로 취소 결정을 했다. 근데 이제 뭐 현재의 제도 특성상 그런 한계 때문에 검증을 이제 당에서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그렇게 신고하면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재산 내역을 이제 따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석을 잃을 각오를 하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 이제 이거를 이제 고백하게 됐다라는 얘기였고요. 이렇게 돼서 좀 재밌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는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즐겁지 않겠습니다만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뭐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충남 논산, 금산, 계룡 지역이 지역구였는데 이번 총선 출마하면서 지역구로 옮겼거든요. 지역구로 옮길 때만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보다는 이제 뭐 당의 어떤 그 홍보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야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후보가 이제 공천 취소가 되면서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복이 있군요, 이분이. 이건 뭐 그야말로 순수하게 운이죠. 뭐 어떻게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저번에 조수진 후보한테 나왔던 주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김종민 후보가 MBC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 상당히 좀 강하게 호소를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공격하고 비판하던 방식에서 상당히 좀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좀 바꾼 듯한 그런 내용의 인터뷰에서 그것도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흥미롭습니다. 선거 전략적으로는 당연히 옳은 얘기인데 뭐 그건 당연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나온 분이라서 또 선거 전략에 그 전략을 쓰기도 어색하고요. 선거는 실전이니까요.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